안녕하세요. 미적분 1단원 수열의 극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열의 극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복습 차원으로 수원스투에서 배웠던 수열이랑 극한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갈게요. 먼저 수열부터 보면은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1, 3, 5 그래서 2n-1이라는 수열을 준비했는데 일단 1은 n에다가 1을 넣은 거죠. 얘는 2를 넣은 거고 얘는 n에 3을 넣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를 좌표평면에 표현해 보면은 해서 1,1 지나고 2,3 지나고 3,5 지납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전 이걸 이제 함수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건데 fx는 2x-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먼저 제가 대충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고 1,1 2,3 3,5를 지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점선으로 이어보게 되면은 쫙 보이죠? 보면은 이거랑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정해보면은 fn은 2n-1이고 n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수열은 결국에는 함수인데 그 함수의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은 항상 정의역이 1부터 시작해서 2, 3 이렇게 쭉쭉 가죠? 반면에 얘는 실수 전체니까 어떻게 보면 포함관계가 얘가 얘 포함되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정도로 수열 설명 마치고요. 극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함수 y는 fx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극한값을 배웠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값 a로 갈 때 fx의 극한값, 그리고 이 x가 무한대로 증가할 때 fx의 극한값.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만약 이 친구가 뭐 어떤 값 알파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럼 얘는 알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 값에 다가가는데 얘가 진짜 졸라게 커진다. 그럼 무한대로 발산한다 할 수 있고, 진짜 작아진다. 음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뭐라는 거 아니지. 마찬가지로 얘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수, 뭐 베타의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고,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함수를 예를 들어보면은 2n-1이 있을 때 n은 1일 때 1, 3, 5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리미트 n이 2로 갈 때 an 이걸 생각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 가까이 다가가려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뭐 1에서부터 다가간다고 쳤을 때 뭐 1.9 뭐 쭉 가서 1.999 쭉 가겠죠? 근데 우리가 n 값에 이걸 대입할 수가 있나요? 없죠. 왜?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대입을 못하는데 왜 생각하냐 이거죠. 그래서 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소개한 개념을 바탕으로 수열의 극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수렴부터 봅시다.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수열 이런 수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4분의 1 쭉쭉 가죠. 얘를 좌표평면 같은 데 보면은
1일 때 좀 크게 할까요? 1일 때 1, 2일 때 2분의 1, 3일도 쭉 가면은 이 보면은 쭉 감소하다가 결국엔 어디 가까이 가나요? 그죠? 0에 가까이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수렴한다고 표현을 하고 기호를 나타낼 때는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 이 말은 an에서 n이 무한대로 증가할 때 0에 수렴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도 개념 배운 게 있는 게 수렴이 아니면은 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산에 있는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겁니다. 발산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랑 음한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리고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무한대로 갈 때 예시를 그렸는데 a는 n세제곱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n 1일 때 1, 2일 때 8, 3일 때 27. 맞죠? 좌표 평면을 나타내보면은 1, 8 이쯤 있겠죠? 이거를 죽여보면은 결국엔 이게 쫙 커져가지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중요한데 이 함수가 이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쭉 있겠죠? 자, 얘를 또 좌표평 나타내보면은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4, 3일 때 마이너스 9 쭉 가겠죠? 얘도 이거 보면은 쭉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기호 나타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진동을 알아볼 건데 진동에는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이 뭐냐? 예시를 하나 들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 나면 몇이죠? 마이너스 1, 2 나면 1 가죠. 얘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보면은 n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1, 3일 때 마이너스 1, 4일 때 이렇게 쭉 갑니다. 쫙 가겠죠? 이어보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가 아까 수렴이랑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봤는데 이 경우를 보면은 계속 가는데 이게 어떤 값을 수렴합니까? 안 하죠? 그렇다고 뭐 음의 무한대 혹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까? 안 하죠? 그죠? 이런 경우를 진동이라고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수렴하는 것도 아니다. 이걸 진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걸 한번 봅시다. 비인으로 할게요 이번에.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n은 1일 때 몇이죠? 1, 2일 때 마이너스 8, 3일 때 27, 4일 때 마이너스 14. 3일 때가 81이네요. 한 더 가정을 해볼게요. 얘도 그려보면은 1일 때 1 찍히고 2일 때 마이너스 8 찍히고 3일 때 쫙 81 찍히겠죠? 계속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보면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만약에 n이 짝수다 그때는 이 n 플러스 1이 홀수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갖죠. 근데 n이 홀수다. n이 홀수면은 이 n 플러스 1이 짝수니까 얘는 양의 값을 갖겠죠. 자,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뭐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제 정할 수가 있나요? 못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진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진동을 발산으로 봐야 되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 게 진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발산에 포함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A를 수렴이라고 하고 B를 발산이라고 할 때 보통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고 발산이 아니면 수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을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굳이 쓰자면은 A의 여집합이 B니까 A 여집합에 포함되는 게 진동. 그러니까 진동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수열의 극한 기본 설명이 끝났고 이제 예제 문제 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예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수열이 있는데요. 이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2-n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자면은 n이 커지면은 이렇게 2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만약 n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2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그래서 따라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 풀어봤으니까 다음 단원 시작해보죠.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단원인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거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부터 짚고 넘어갈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를 직접 증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AN이 7 플러스 100분의 n이고 BN이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일단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해볼 n분의 100이에요. 100분의 n이 아니라 n분의 100이죠. 우리가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더해볼 거예요. 자, 리미트 AN이 뭐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빵이 되고 식이죠?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니까 어차피 얘는 아무리 넣어도 똑같은 거 2가 나오게 되니까 얘는 2가 돼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9가 되죠. 근데 우리가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극한으로 보내볼 거예요. 그러면 AN 플러스 BN이 9 플러스 n분의 100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BN은 n분의 100인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9예요. 여기서 보시는 게 뭐냐면은 얘랑 같다. 그래서 이를 통해 증명한 게 이 합인데 사실은 곱, 차, 뭐 나눈 거 아니면 이렇게 실수배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거 나누기 할 때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은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네, 여기까지 이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을 알면은 죄송합니다. 이 기본 성질을 알게 되면은 웬만한 극한값 계산은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푸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싹 지우고 극한값의 계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일단 뭐 n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예시를 제가 들어볼 건데
수열 AN이 얘랑 이런 수열입니다. 이 수열을 극한으로 보내볼 건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 밑에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무한 들어갈 때 써주죠.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7n 플러스 9.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차수가 다르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차수가 가장 큰 걸 나눠줍니다. 그래야 큰 값을 구하기 편해요. 왜냐면은 이 차수가 큰 것보다 낮은 거에서 예를 들어서 7n인데 가장 큰 차수가 4차다. 이래버리면 얘는 항상 0으로 가게 막 되잖아요. 리미트 씌우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 나눠주면은 1 플러스 n분의 2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수열의 극한에서 봤듯이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 지워주면은 이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얘는 이 가장 큰 차수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차수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지우고 써볼게요. 만약에 뭐 위에가 뭐 AN 4차고 밑에가 BN 3차하고 이쪽 있다 쳐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N 4차로 나눠주겠죠. 이러면 나올 거고 N분의 B 어쩌고 나올 거고 A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은 만약 여기가 A, N 뭐 4차보다 적은 수가 있는데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가 0이어야 우리가 극한값을 정하기가 편해요. 그죠? 근데 얘 보면은 얘보다 항상 작은 차수가 있겠죠. 그럼 얘들은 다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얘네가 0으로 가게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려요. 그럼 극한값이 없고 얘는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만약에 A가 양수면은 발산하고 A가 음수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죠? 이 케이스 말고 다음 경우 보시면 만약에 이번에는 AN 3차고 밑에가 4차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똑같이 4차로 나눠주겠죠? B 나올 거고 n분의 A 저 나올 겁니다. 보면은 얘는 어차피 최고차항이 3차니까 밑에는 아마 다 분모가 n 어쩌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다 사라지겠죠? 얘도 사라지네. 근데 얘는 B가 남잖아요. 그죠? 얘는 위에가 0이니까 밑에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차수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건 끝났고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볼 건데 이제 예시를 가져왔어요. 빼기 자, 이런 형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리하면 끝이에요. 얘는. 이렇게 근호가 주어졌으면 유리화를 해줍니다. 그죠? 분모에 얘가 유리가 되려면 플러스로 곱해줘야겠죠? 분모에도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바꿔주고 얘네들 곱하면은 합차니까 제곱이 사라지겠죠? 해주면은 n제곱 플러스 7n에다가 제곱해서 빼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 얘 빼주면 얘 지워지고 다시 써주면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구하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처럼 최고차항이 n이니까 얘도 n이죠? 나눠줍니다. n으로 나눠주면 9 나오고 2분의 7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n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이 되고 0이 되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1분의 9가 돼서 2분의 9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오면은 만약에 근호가 있다. 근호가 있으면 유리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 근호가 없다. 그럼 최고차항으로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대소관계를 했잖아요. 똑같은 걸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랑 BN이 있는데 얘네가 수렴을 해요. 근데 이 밑에 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하고 A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라고 할 때 정의부터 적고 시작할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크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또 다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수열 CN이 있어요. 수열 CN이 있는데 얘가 AN 사이에 있고 AN과 BN 사이에 있고 이 큰 값이 만약에 알파가 베타다 그러면 이 리미트 다 씌워주면은 씌워줄게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잖아요. 근데 얘 둘이 같다? 그러면 얘는 알파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예시부터 볼게요. 사실은 이게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는 똑같고 얘는 이게 맞는데 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도 성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이고 n분의 2라는 수열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이 수열을 보면은 얘가 항상 얘보다 2배가 크니까 항상 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냐? 이게 성립이 하죠. a 이거. 근데 우리가 얘는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a는 분모가 0이니까 0이고요. 무한대로 가니까 0이고 얘도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0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거 만족하죠? 왜? 등호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게 등호가 들어간 부등호가 아니라도 그죠? 그래도 이 등호는 성립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여기서도 이렇게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비슷해요. n분의 1, 얘는 n분의 3, cn은 n분의 2 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리미트 n이 일단 죄송합니다. 보면은 딱 봤을 때 얘가 얘 2배인데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근데 얘가 얘 2분의 3배니까 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얘 만족하죠? 그죠? 그런데 이 극한을 보내봅시다. 얘는 0. 얘도 0. 근데 얘도 0이 돼요. 자,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얘도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는데도 얘는 둘이 같으니까 얘가 성립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제 설명한 게 끝이고요. 이 앞에서 말했던 기본 성질 그리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거 이제 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3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1 이것을 계산해 볼 건데요. 이거는 일단 n 제곱으로 일단 나눠줍니다. 이건 풀이가 이게 되는데요.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되므로 이것은 다분히 이렇게 없어지고요. 네, 답은 이렇게 해서 3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볼 텐데요. 일단 이것은 이거랑 많이 다르죠. 이거는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부모 분자에 이렇게 이것을 곱해줍니다. 곱해주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되는데 이게 양변에 n을 곱해요. 부모 분자에.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고 이게 되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 분의 2. 그래서 답은 1이에요.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요. 네, 일단 n 제곱 마이너스 5n 이거 표현해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마이너스 5n은 n 제곱으로 일단 묶어줘요. 그러면은 묶어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분의 5 곱하기 n 제곱이 돼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게 n 제곱이 있는 경우는 무한대로 감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돼주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n분의 5 같은 경우는 이게 무한대로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다시 계산해 보면은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일단 그래프로 표현했는데요. 함수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함수 수열의 값도 무한대로 가게 되므로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이것도 발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1 플러스 n분의 2분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5가 이것을 일단 n으로 나눠줘요. 나눠주면은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거 n 말고 이거는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 대소 관계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요. 예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분의 sin n 세타, 이거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써보면은 되는데, 이것을 양변을 각 변을 n으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누면은 이게 되는데, 이것을 리미트를 씌우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0이 되므로 수열의 극한 대소 관계에 의해서 극한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은 부모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값이 그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있고 부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즉 극한값이 0으로 수렴을 합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수열의 극한 마지막 소단은 등비수열의 극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비수열의 극한을 접하기 전에 일단
등비 수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등비 수열이란 게 공비에 따라서 곱해졌을 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원 때 지수함수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a의 값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a의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 그때를 나눠서 했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비가 그죠? 공비죠? 공비가 1보다 클 때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저희가 함수를 나타냈을 때 여기를 n축이라고 보고 여기 y축이라고 봤을 때 함수를 그리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y의 x 제곱 그래프에서 a가 1보다 클 때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보면은 이 범위를 그래프 보면은 얘도 수원 때 했던 그래프인데 계속 감소주는 n이 증가할수록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범위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은 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셔서 저희가 지수함수에서는 이제 그 a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a가 양수일 때만 다뤘잖아요. 저희가 등비수에서는 사실 공비가 음수로 되니까 음수일 때 극한값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나눠주는데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 달라서 일단 그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프 하나 그려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봐요.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2일 때는 제가 만약에 4분의 1, 8분의 1, 10분의 1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절대값이 계속 작아져요. 그죠? 그리고 계속 어디로 가죠? 0에 가깝게 갑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범위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은 망에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여기 보면은 아까 저희가 봤는데 뭐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r이 그럼 얘 1이면 마이너스 2 아니고 잘못 그렸네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2, 뭐 4, 마이너스 8 빼기 16 아니고 더하기 30이죠. 32 이렇게 쭉 가면은 어떻게 되죠? 진동이요. 진동은 뭐다? 발산이다. 근데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시다. 진동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 본 게 있어요. 뭐냐?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 봅시다. 자 r이 1이에요. 1을 계속하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우고 할게요. r이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승 r이 1일 때는 1입니다. 맞죠? 자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은 진동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큰 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은 어디로 간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r이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이 1로 수렴한다. 그리고 r이 0부터 1까지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을 수렴한다. 그리고 r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0에 수렴한다. 자, 그리고 당연히 0일 때도 r이 0이니까 당연히 0을 수렴하겠죠. 그럼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진동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수렴하는 경우. 수렴하면은 우리가 이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수렴할 때는 R이 마이너스 1부터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하고, 발생할 때는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때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비술의 극한이 수렴하는지 발생하는지 알아봤고요. 이제 간단하게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온다. 리미트 이 무한 내려갈 때 AN제곱, BN제곱, CN제곱. 자,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를 풀 때 그냥 딱 생각하면 되는 건 뭐냐면은 이 A, B, C 중에 가장 큰 걸로 나눠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가장 크다 라고 치면은 아니다, C로 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C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C로 나눠주죠. 그럼 1 플러스 C분의 D의 N제곱, C분의 A의 N제곱, B분의 A의 N제곱,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얘가 제일 크니까 얘는 0부터 1 사이겠죠? 그죠? 얘도 0부터 1 사이, 얘도 0부터 1 사이 거예요. 얘네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얘는 0, 0 되고 0이 될 겁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가장 큰 걸로 나눠주는 이유는, 가장 큰 걸로 나눠줘야 그 값이 항상 분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이때 수렴을 하잖아요. 뭐 0에 수렴하든 1에 수렴하든 수렴을 하니까 수렴해야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걸로 나눠주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등비수열의 극한 봤고요. 이제 문제 풀러 넘어가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건데요. 이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R이 0보다 클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볼 건데요. 일단 범위를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1번부터 해보면은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두 식은 이게 R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니까 이게 0,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0 플러스 1 분의 0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2번을 풀어보면은 R이 1이랑 같을 때인데요. 식을 써보면 이므로 이것을 무한대로 이렇게 가니까 따라서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 이게 무한대 이게 갑니다. 근데 R이 1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1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1 되니까 답은 0이 됩니다. 3번은 R이 0과 1 사이일 때인데요. 식을 써보면 R이 0이니까 이것을
0으로 이렇게 딱 대입을 하면은 1 플러스 0, 1 마이너스 0. 따라서 답은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수열은 r이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의 수렴을 하고 r이 1이랑 같을 때 0의 수렴, 그 다음에 r이 0과 1 사이일 때 1의 수렴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수원 시간에 배운 수열의 합 공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거를 고치면 이겁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나오고 이 식을 고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오케이.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이거를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루트 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n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 곱한 게 3이에요. 그리고 수열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 얘를 루트 n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면 2분의 3입니다.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n 플러스 1 x 더하기 an은 0은 실근을 갖고 x제곱 빼기 nx 더하기 an은 0은 허근을 갖는다.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n분의 an의 값은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식은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식은 허근을 가지니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요 식은 이제 이 두 식을 합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거랑 같게 이 가운데 AN을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치면은 4분의 1이죠. 이것도 고치면 4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이 식의 공비가 2분의 3x 빼기 1인데 2분의 3x 빼기 1이 이제 2분의 3x 빼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게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은 1을 곱하고 일단 그래서 여기 1을 더해줍니다. 다시 그리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12번을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 이 더하기 1들을 풀어줍시다. 이렇게 풀고 난 뒤에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 이거를 5n으로 분모 분자를 다시 나눠줍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수열의 극한의 성질 때문에 이거를 각각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0이 되죠. 이것도 0이 되고 얘랑 얘만 살아남아서 이거는 이제 좀 오죠. 근데 이게 10. 그러면은 이제 얘를 여기다 곱해 줍시다. 그럼 5는 10 마이너스
이제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입니다.